자, 이 문제는 매크로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뭐 필기 때도 그렇고 실기 때도 그렇지만은 가장 어렵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크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매크로를 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엑셀에서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 자, 자동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예시 보시면요.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자, 이 세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평균이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범위 설정을 하면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이 작업들을 반복해서 자주 이용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때마다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기보다도 간단하게 이제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 쉽게 입력을 할 수 있다라면은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들을 자동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면 엑셀 고급 사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을 좀 사용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매크로를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직접 한번 실습을 해서 매크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을 할 겁니다. 한번 작성된 매크로는요, 다른 시트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개발도구 탭이 있죠. 개발도구 탭에 보시면은 코드가 있고요. 코드에 보면은 매크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구 탭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엑셀이 있을 건데요. 이제 보이도록 하는 방법은 엑셀 옵션에 가셔서 기본 설정에 보시면요.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 표시라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만 매크로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체크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 그 이후의 작업들은 다 이제 녹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 기록 클릭을 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자,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도록 나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이 기본적으로는 매크로 1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 다음에는 매크로 2, 매크로 3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제 이름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을 정하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구분하기 쉽도록 입력을 하는 게 좋겠죠. 자, 평균 뭐 구하기. 자, 임의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바로가기 키. 자, 바로가기 키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컨트롤 C 하면 복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매크로를 작동시킬 때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 쉽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영문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름 관련해서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크로 이름을 정의를 할 때는요, 띄어쓰기를 쓸 수 없습니다. 자, 언더바를 제가 입력을 했죠. 언더바를 입력한 이유가 매크로는요, 띄어쓰기를 쓸 수가 없어요. 띄어쓰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입력한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띄어쓰기의 의미를 가지는 언더바 밑줄로 해서 표시를 보통 합니다. 자, 이름을 작성하는 또 규칙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 또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매크로를 저장하는 위치가 이렇게 세 가지 위치가 있어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자, 현재 통합 문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는 말 그대로 새 통합 문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이제 매크로를 저장하도록 하고요. 자, 설명. 자, 설명 이 부분에 입력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내용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실행의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한다라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이해용
매크로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정의가 되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가 보여지죠. 자, 이 네모 박스는 기록을 중지할 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이 다 끝나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버튼이 또 여기 있습니다. 기록 중지. 자,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을 하시고 탭키 누르시고요. 범위 설정. 자,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입력이 다 끝났죠? 이제 중지, 기록 중지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매크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금 전 만들 때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A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를 이용하면 쉽게,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없죠. 내용이 없습니다. 평균을 입력하려면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A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컨트롤 A 또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동으로 평균값이 구해졌죠? 자, 빈번하게 평균값을 구한다라면은,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상당히, 입력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기록한 매크로를 또 이용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매크로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클릭을 하시면요.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좀 전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매크로가 여러 개 있다라면 여러 개의 매크로들이 다 여기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실행 버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A라고 조금 전 눌렀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자, 보세요. 실행 버튼 눌러서 여기서 실행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실행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것은요. 자,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비주얼 베이지 VBA라는 이제 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창에서 조금 전 여러분들 작업했던 매크로 기록했던 그 과정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형식으로, 자,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 형태로 입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클릭하고 입력만 하시면은, 평소에 하는 대로 이제 입력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한 단계씩 이렇게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자, 한 줄씩, 그 다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 되고요. 자, 편집 클릭을 하면요. 조금 전 봤던 그 프로시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하기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매크로 이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작은 다운표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실행, 그러니까 매크로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평균 구하기 매크로 개념 이해용 매크로 연습이다. 자, 조금 전 다 입력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 작동이 되는 코드는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이 해당 위치에 평균을 구한다라는 그런 이제 매크로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는 좀 편집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삭제 버튼 눌러서 만들어진 매크로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로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삭제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잘못되었을 때 편집 단계에 들어가서 편집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편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는 보통 삭제를 하고 다시 작업하는 것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면요. 매크로 이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한번 만들면 수정할 수 없고, 자, 바로가기 키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 내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기록은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개발도구 탭에 가서 코드에서 매크로 기록 클릭을 해서 매크로 이름이라든지 바로가기 키 등을 입력을 해서 매크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매크로를요, 실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크로에 들어가서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을 해서 실행,
클릭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바로가기 키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매크로 이름을 정의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매크로 1, 매크로 2처럼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되고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름을 정의하는 규칙이 있어요. 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문이든 한글이든 반드시 문자가 입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숫자라든지 뭐 공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이제 첫 번째는 반드시 문자가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 첫 글자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문자라든지 숫자라든지 밑줄이라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공백은 사용이 안 됩니다. 매크로 이름을 정의할 때는 공백 사용 못합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요,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기록 가능하다. 그러니까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크로를 만들 때 무조건 바로가기 키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한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 순위가 높다. 그 말은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이런 것들이 엑셀의 바로가기 키잖아요. 그죠? 자, 그 키를 매크로에서 정의를 했다라고 봤을 때는 실행을 하면은 매크로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컨트롤. 자, A라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엑셀에서 작동이 될 때는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이게 뭐죠? 컨트롤 A는 모든 것을 선택을 할 때 all이잖아요. all. 그죠?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전체를 선택을 할 때 바로가기 키가 되는데요. 이 엑셀의 바로가기 키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 세 가지 있었죠.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거. 자, 이거 선택할 때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것은요, personal.xlsb라는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별도의 이런 파일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고,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항상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A라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A라는 매크로는요, 저장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당 통합 문서에서만 그 매크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A라는 매크로를 이루고 싶어요. 모든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이것은 이용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고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어떤 워크시트든 어떤 통합 문서든 상관없이 어디서든 A라는 매크로를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크로가 실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만들었던 그 워크시트를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대화 상자 조금 전 보여드렸었죠. 자, 매크로 이름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삭제를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를 바로 실행을 하시려면 Alt F8번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대화 상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실행은 실행이고요. 한 단계 코드 실행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자, 비주얼 베이직. 자, 조금 전 이렇게 코드가 나왔었죠. 그게 비주얼 베이직인데 그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을 조금 전에 보셨을 겁니다. 그 창. 자, 그 창을 VB2라고 줄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자, VB1을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이라든지 명령의 내용이라든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서는 매크로 이름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옵션에 들어가서는 매크로 이름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다음 중 아래 그림의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 바로가기 키, 매크로 저장 위치, 그리고 설명까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이제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자, 1번.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 숫자, 밑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맞는 설명입니까? 틀렸죠. 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입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공백은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설명이네요. 자, 2번. 바로가기 키 상자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자, 바로가기 키 상자라는 것은 이 상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용할 문자는 골뱅이나 샷과 같은 특수 문자와 숫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영문, 대소문자는 모두 입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문자는 입력할 수 있다. 영문자만 입력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3번.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통합 문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요, 모든 통합 문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4번. 설명 상자에, 자, 설명 상자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설명 상자에 매크로에 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된 내용은 매크로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것은 부가적으로 입력되는 내용입니다.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